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호 하겠습니다. 백호살 96페이지예요. 시작할게요. 백호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혈광지신의 흉살이다. 네,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흉살이 될 수 있지만 항상 흉살은 아니에요. 일주를 기준으로 내 기둥 어디에든 영향을 미친다. 이건 맞죠. 십신에 해당하는 육친의 흉함을 나타낸다. 네, 이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주 원국이 좋다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네, 그렇죠. 의사, 공직 등에서 대성할 수 있다. 이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요. 자, 백호를 혈광지신이라고 하죠. 혈, 피혈자에 광, 미칠 광, 사나울 광이죠. 세게, 미치게 피본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하지만 21세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피를 볼 정도로 버럭이 있다라는 거예요. 버럭, 왁! 급발진이 좀 있어요. 한마디로 저는 백호를 급발진이라고 해요. 급발진은 나쁘게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 좋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을 때 밀어붙이는 준취성, 집중력, 또 용기 대단해지죠. 순간적인 호랑이 기운, 순간적인 전투력, 순간적인 집중력 이런 것이 급발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혼자 다니잖아요. 이 백호살이 있으면 아무래도 단체 활동보다는 따로 또 같이처럼 일단 혼자서 알아서 하는 일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혼자서 능력치를 올리는 것이 수월하고요. 그래서 혼자서 알아서 하는 전문가 영역 좋겠죠. 그리고 피를 본다라는 것이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런 급발진의 성정으로 죽이고 살리는 업상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칼인자를 쓰는데요. 이 칼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센 직군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구나. 직종으로 보면 의료, 도축, 수산, 군, 검, 경, 소방, 또 이것뿐만 아니라 돈으로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죠. 그래서 금융, 또 교육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역술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죠. 또 요식도 있고요. 그래서 백호라도 무조건 피보는 직업이 아니고요. 이 백호의 성향이 급발진이 있으니까 이 급발진이 용인되는 데 가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사주를 일단 봐야겠죠. 그죠? 일주로 볼게요.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이에요. 일주뿐 아니라 백호살이 연주, 월주, 시주에 있어도 이 당주의 기질이 어흥의 기질을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연주에 백호가 있다. 해당하는 육친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또는 조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기로 보면 나의 초년, 유년 시절인데요. 이 시기가 육친이 백호의 기운인 거예요. 일단 육친으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시겠죠. 급발진을 좀 하셨겠구나. 또 내가 유년 시절이 급발진, 버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월주에 백호가 있다. 부모, 형제, 호랑이 기운 급발진이죠. 내가 이들 때문에 깨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나 스스로도 청년 시기가 극단적 기복이 있을 수 있고요. 일주, 나와 내 배우자가 급발진이에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급발진일 수가 있고요. 시기로 보면 중년이고요. 40대, 50대인데요. 일단 일간이 나니까 건강적으로도 급하게 뭔가 좀 올 수가 있고요. 시주, 내 자식이 급발진이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것과 별개로 자식의 덕은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시주가 백호면 내가 자식을 이겨낼 이 백호를 버틸 기제가 좀 있어야 되죠. 그게 신강사주가 좋고요. 또 일주와 시주가 형충이 없는지도 중요하죠. 또 말년이 내가 급발진할 일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조심해야죠. 사실 그렇잖아요. 말년에 돈 나가면 잘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자는 돈도 다시 봐야 하고요. 말년에 급발진 이런 거 안 돼. 조심조심. 자, 말씀드렸듯이 이 관계성으로는 형충이 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백호를 버텨낼 수 있도록 일간이 강해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 백호가 혈광지신이라고 하는데 피를 본다라는 것이 일주로 볼 때 해당하는 일지가 어느 십성에 앉았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육친이 백호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볼까요? 갑진, 을미는 편제죠. 그래서 부친, 부인이라고 하고요. 병술, 정축은 식신이죠. 여명의 자식, 남명의 처가이겠구나. 그리고 무진은 나를 비롯한 형제이고요. 임술, 개축은 남편, 남명의 자식에서 이들이 백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 수가 있겠죠. 대운, 세운에서의 백호도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내가 백호 갑진 일주인데 대운에서 백호 병술이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임술 일주인데 정축 대운이 온다든지 뭐 이럴 때 급발진이 도드라지는 거예요. 물론 일주가 백호가 아니라도 대운에서 백호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영향력이 백호 일주보다는 덜하지만 여튼 그 시기가 백호의 기질, 이 급발진의 기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임수일간인데 뭐 일지는 보지 말자고요. 개축대운이 예를 들면 들어왔다. 이건 겁재와 정관이잖아요. 이 겁재와 정관에서 백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추앙을 받고 명예가 높아지는 대박이든 또는 구설, 시시비비, 망신으로 뻗칠 쪽박이든 여튼 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대박과 쪽박의 차이는 신강, 신약, 그리고 형충이 오냐, 안 오냐, 뭐 이런 차이인데요. 신강하면 좀 낫죠. 신약하면 좀 불리하고요. 그리고 또 형충이 없고 또 온전하면 유리할 것이고, 형충이 있으면 좀 불리할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운에서도 백호살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일주가 백호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도에서 백호의 시기가 오잖아요. 뭐 2015년 을미년, 24년 갑진년, 또 33년 개축년, 42년 임술년 뭐 이렇게 동양 철학을 보는 모든 지구인에게 적용되는 세운은 첫 번째는 백호 괴강인 분들에게 주요하고요. 아니라면 일주가 백호 괴강이 아니라도 그 해당 십성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고 여기에서 백호의 기운이 스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김요일주인데 24년 갑진년은 백호이지만 백호의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자, 조짐, 징조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관성에서 명예에서 급발진의 조짐이구나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갑기 합이고 또 진묘가 또 합이고요. 그래서 사업하고 있다라면 잘 될 것이고 또 직장에서 결과가 괜찮을 것이고 물론 김요의 전체 사주 대운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볼까요? 정미일주인데 개축년이에요. 백호의 기운이 스치는구나. 어디에서? 개축, 개수와 축토에서 관성과 식상에서 급발진이 있겠구나. 정개축이고 축미축이니까요. 그래서 여명이라면 자식 또는 남편, 또 남녀 모두 구설, 시비, 관제, 시시비비 뭐 이런 것이 급발진으로 갑자기 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임진일주 볼게요. 임진은 백호 아니고 괴강이죠. 임진 괴강이 갑진 백호를 만나니까 파워가 이 파워 레인저급 되는 거예요. 대박 아니고 쪽박인데 그래요. 쪽박이란 표현은 삼가할게요. 그래도 이 사이사이에 형충으로 들어오면 대박은 아닌 거예요. 급발진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일간이 백호든 아니든 대운이나 세운에서 백호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해당 십성의 역할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금 일간인데 무진 백호 대운이 10대 때 마침 공부해야 될 때 들어왔어요. 그럼 인성이니까 공부로 급발진할 여지가 높죠. 순간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박이면 얼쑤 하면 되는 것이고 형충이다 그럼 쪽박의 복윤이구나. 그럼 쪽박의 복윤이면 수성이죠. 수성이 뭐냐? 남의 성을 공격하지 않고 내 성을 지키는 것인데 너무 나서지 않는 거예요. 기대치를 너무 높이면 안 되고요. 기대치를 좀 낮추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더 다져야 되는 거예요. 디펜스. 백호의 시기가 충돌이 있다 그렇다면 수비수로 전향하셔야 돼요. 공격수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같은 백호라도 같은 백호가 아니에요. 경중이 있어요. 한번 나눠볼까요? 자, 계단으로 나눴고요. 맨 윗계단이 강성한 백호의 기운이고 맨 아랫계단이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하는 백호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볼게요. 먼저 맨 윗계단에 누가 앉았어요? 임술, 개축, 무진이죠. 먼저 임술, 개축, 무진. 12운성으로는 이 세 일주는 관대예요. 관대, 3호 관대죠. 백호, 호랑이가 관대, 제복을 입은 거예요. 어떠한 제도권의 시스템까지 갖춘 백호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씩 보면요. 임술부터 볼게요. 임술은 또 괴강살이잖아요. 괴강에다가 리더십, 완장의 기운에다가 백호, 이 급발진의 진취성까지 갖췄으니까 임술, 목표가 주어지면 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대의 평관을 끼고 있어요. 칼을 쥐어주면 더 공명심이 높아지겠죠. 전체 이득을 위해서 몰고 가는 저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가 마나님처럼 뭐 생기셨든 또는 소녀, 소년처럼 생기셨든 몸이 크든 작든 몸이 여리해도 이 한 카리스마 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조심하게 돼요. 막 하지 못해요. 그런데 임술일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뭐 무작정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일단 이 사람이 될 인간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는 지켜보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갈지 안 갈지 지켜보는 타입인 거죠. 막 처음부터 나서거나 끌어주거나 밀어주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개축일주, 명예, 나의 이름이 중요한 평관의 백호예요. 제복을 입었지만 개인의 영달 또 내 파란의 사람을 위한 그런 명예죠. 음간의 개수라서 아주 큰 집단의 목표는 좀 안 맞아요. 급발진이 개인 또는 소 단위로 터지는 호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도 많고요. 또 디테일한 목표에 전투력이 강한 그런 백호라 할 수가 있어요. 무진일주 비견관대 백호예요. 자본주의 백호라고 해요. 일단 시스템을 따르긴 하지만 시스템 안에서 내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요. 내 몫은 뭐냐 뭐 이런 거. 계약서 보고 나서 입금 전 입금 후 달라지는 호랑이의 기운이에요. 무작정 급발진 무모함 이런 거 아니에요. 입금 전 입금 후 급발진이죠. 그래서 임술, 개축, 무진은 대외적이든 대내적이든 뭐 대단위든 소단위든 해야 될 때는 개인 취향과 상관없이 대의명분,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한마디로 시스템 백호라고 해요. 자, 그리고 병술 정축 볼게요. 화계 묘를 깔고 있는 식신의 백호예요. 식신은 길신이잖아요. 사람들이 낙천적이에요. 온화해요. 설령 진짜 내면은 안 그렇다 해도 낙천적이고 느긋하고 온화해 보이는 거죠. 이미지가 관리가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원만하고요. 식상을 일지로 두면 타인 의식이 있어요. 인정 욕구가 강하죠. 감성 백호라서 이 백호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백호만은 아닌 거예요. 무조건 피를 보는 또는 시스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합의가 되는 거죠. 유연해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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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호랑이가 앞발도 들고 꼬리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병술 정축이죠. 병술은 일을 좀 벌려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오지랖하죠. 정축은 병술보다는 좀 더 디테일이 있고요. 뭐 이렇게는 안 살겠다. 좀 고치자, 수정하자, 개선시켜보자 이런 기운으로 급발진을 하는 것이고요. 뭐든 병술과 정축은 묘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집단의 이익 그리고 개인의 이익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요즘 유명한 MBTI로 보면 T보다는 F죠. 측은지심에 약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고 꽂혀야 한다. 좋아하는 것에 급발진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갑진을미는 재성을 끼고 있는 백호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어요. 중도에서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한 거예요. 교집합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도 백호라고 할 수가 있죠. 외적인 성향은 대의명분 그리고 뭐 원칙, 명예, 자기 과시 그래서 관대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내적인 성향은 묘해요. 내 만족인 거죠. 내가 꽂히면 하는 거예요. 여기인지 저기인지 나의 핀트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진을미는 어떨 때는 무시무시한 호랑이 기운을 보이다가도 또 어느 때는 소심하고 계산적이고 좀 개인적인 취향을 드러내는 거예요. 급발진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폭발력인데 이 지구력 면에서 약할 수가 있어요. 백호는 어느 면에서는 밀고 가는 힘, 또 일부러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밀고 가는 이 저력이 때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호가 이 백호의 기질을 발휘 못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청간지지가 합이 들어올 때 이 백호가 좀 희석이 되죠. 주체성이 약한 호랑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호가 신약하면 좀 애기 호랑이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리여리한 호랑이거나요. 또는 형충을 맞을 때 이럴 때 부상당한 백호 호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럴 때 백호의 기질이 좀 약해지고 저력이 약해지고 지구력도 어느 면에선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백호는요
호랑이 기운인데 어느 신살과 붙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예를 들면 사주원국에 괴강이 있어. 그렇다면 이 괴강의 호랑이, 완장찬 호랑이, 완장백호라고 하고요. 만약에 원진살 또는 규문관살의 백호 호랑이다. 그러면 굉장히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넘나드는 예민 백호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인신사해, 을모, 기토, 미토 이렇게 들어왔다, 역마와 붙었다 그러면 가만히 못 있고 좀 갑자기 튕겨 올라서 돌아다니는 역마 백호가 되는 거고요. 백호는 무조건 누구 죽이고 살리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요. 이런 점도 꼭 기억하시고요. 이 현대 사회가요, 사실 무작정 나서면 손해보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백호살이 사주에 있다 그러면 어느 면에서는 매우 유리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무사 안일주의로 눈치 보고 현실에 안주하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설 때 해야 될 때 확 하고 좀 지르고 어흥하고 그런 사람이 사실 성공 확률도 있는 거죠. 현대 사회에 매우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우주 시대에도 매우 적합하죠. 우리가 용기 낼 때 술의 힘을 빌린다라고 하잖아요. 백호는 술 필요 없어요. 만약에 합이 들어오거나 신약하거나 형충이 온다 그러면 이 호랑이 기운 나는 켈로그 시리얼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개운법이에요. 와, 이 집 목요일 사주 믿었는데 대단히 과학적인데? 감사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를요. 뭘 써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마이크는 잡음이 너무 들어가고 또 어느 마이크는 코맹맹이 소리도 나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 부자예요. 마음에 드는 게 없네? 또 사야지 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진짜 힘이 돼요.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 목사입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